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소화순환 호흡 배설 1. 동물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전 시간에 식물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때 식물체가 어떤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공부를 했잖아요. 이번 단원은 동물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동물체가 어떤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식물과 마찬가지로 동물의 경우에도 이 동물체라고 되어 있는데 체는 몸체니까 동물의 몸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동물의 몸은 세포가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의 몸은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체중 곱하기 조개나 되는 그런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생물이에요. 이렇게 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을 많을 다니까 다세포 생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 같은 동물체의 경우에는 이 동물의 몸이 이런 많은 세포가 모여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때 이 동물체는 세포가 단순하게 그냥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세포가 종류별로 모여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동물체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학습지에 동물체 구성 단계라고 나와 있는 걸 같이 보면서 동물의 몸이 어떤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구성 단계의 가장 첫 번째는 세포죠.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 동물도 생물이잖아요. 이 생물의 그 몸, 생물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그 기본 단위가 바로 세포잖아요. 그래서 동물체도 동물체를 구성하는 그 기본 단위가 바로 세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포의 종류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근육을 이루고 있는 근육세포 그리고 이 상피세포라고 하는 거는 위상의 껍질피니까 그 윗껍질 예를 들어 이제 피부 같은 경우가 바로 그 껍질이잖아요. 그런 피부 같은 것을 이루고 있는 그런 세포가 바로 상피세포예요. 그리고 이제 세포 다음 단계는 조직인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육 조직은 여기 보시면 근육세포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그런 이 근육세포라고 하는 이 근육세포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을 바로 근육조직 이렇게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그 세포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세포가 모여서 근육조직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이 상피세포, 상피세포들이 이렇게 모여있죠. 이거를 상피조직이라고 해요. 그렇게 상피세포가 모여서 상피조직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관련된 영상을 볼게요. 동물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봅시다. 그러면 이 동물에서의 조직의 종류에 대해서 현미경 사진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앞에서 봤던 근육 조직인데요. 지금 이제 이거는 50배 확대한 현미경 사진이고요. 이 보시면 이렇게 근육 세포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근육 세포들이 모여서 근육 조직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거는 피부를 이루고 있는 상피 조직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피세포들이 있죠. 이런 상피세포들이 모여서 상피 조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는 근육 조직, 상피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신경 조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뇌나 뭐 그런 신경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신경세포예요. 이런 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것을 신경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뼈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골세포라고 해서 이게 뼈골이니까 뼈세포인 거죠. 이런 골세포들이 모여서 뼈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혈액인데 혈액에 보면 뭐 적혈구, 그리고 또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이라고 하는 혈액세포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방, 노란 그 지방이 저장되어 있는 지방세포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지방세포들이 이렇게 있죠. 이와 같은 뭐 골세포, 혈액세포, 지방세포들을 다 묶어서 결합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겠지만 다른 조직들 사이에서 이 뼈나 뭐 혈액이나 지방 다 다른 앞에서 배웠던 뭐 상피조직, 근육조직, 뭐 또 신경조직 같은 그런 여러 다른 조직들 사이에서 그런 다른 조직들을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세포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합조직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물체의 구성 단계로 우리는 세포가 모인 조직까지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을 배울 건데요. 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일정한 형태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것을 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뱃속에 있는 위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위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조직들로 되어져 있는지를 지금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보시면 이 위에서 이 안쪽 껍질이 여기죠. 이 안쪽 껍질도 결국 가장 겉에 있는 껍질이니까 보이시죠? 상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상피 조직보다 바깥쪽에 위는 결국 이제 수축 이완을 하면서 이렇게 꿈틀꿈틀 이렇게 위가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잖아요. 이 위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근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상피 조직 여기 바깥쪽 여기죠. 바깥쪽 보면 이 근육이 있잖아요. 이런 근육 조직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있듯이 이런 근육 조직이나 상피 조직 등등의 여러 이런 조직이 모여서 위라고 하는 기관을 이루고 있어요. 그 외에도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런 정맥, 동맥 같은 이런 혈관 속에는 또 혈액이라고 하는 앞에서 배웠던 결합 조직 같은 것도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신경이라고 써 있죠. 신경층도 있고 앞에서 배웠던 그 조직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위는 이 안의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상피 조직, 그리고 위가 운동하도록 해주는 근육 조직, 그리고 위가 또 신호를 전달을 받잖아요. 그렇게 위에 신호를 전달해주는 또 신경 조직, 그리고 이런 조직들을 결합해주는 결합 조직과 같이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진 조직들이 모여서 위라고 하는 기관을 이루고 있다는 거고요. 그때 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위라고 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특히 고기에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그런 특정한 기능을 위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관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또 영상을 볼게요. 자, 그래서 동물체의 구성 단계로 세포, 조직, 기관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기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기관계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기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 기관 중에서 위를 배웠잖아요. 이 위를, 여기 위가 있죠. 위를 비롯해서 소화에 관여하는 여러 이런 기관들이 모여 있죠. 이것을 바로 소화계, 그러니까 소화에 관여하는 기관계다라고 해서 소화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소화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기능을 하는 여러 기관
기관들의 예를 보면요. 이 소화계를 구성하는 기관계는요. 입, 그리고 이거 식도, 이거 식도죠. 그리고 위, 간, 또 쓸개, 여기 노란 게 이자, 그리고 이거 소장, 이거 굵은 대장. 이런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소화라고 하는 어떤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기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 소화계라고 하는 그 기관계는 음식물을 소화하고 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다 차근차근 이 모든 기관계를 다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화계라고 하는 기관계는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런 음식물을 소화를 시킨 다음에 이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양분을 흡수하는, 그래서 우리가 양분을 흡수해서 우리 몸에서 양분을 사용할 수 있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몸의 그 세포에서 양분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음식물을 소화해서 양분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이 기관들의 모임이 바로 기관계 중에서 소화계다, 그런 얘기고요.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기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호흡계가 있죠. 호흡계. 이게 호흡계인데, 호흡계의 경우에는 이게 코부터 시작을 하겠죠. 코라는 기관, 그러니까 호흡계를 구성하는 기관을 알아보면 코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부분이 바로 기관. 그리고 이 기관이 이렇게 나눠져서 가지를 치는데 여기가 기관지. 그리고 이거 두 개가 보이죠. 이게 폐.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의 모임은 바로 기관계 중에서 호흡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기관계 중에서 순환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요. 이 순환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화계를 통해서 몸속으로 양분이 흡수가 되었고, 호흡계를 통해서 이 몸속으로 산소가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흡수된 양분과 산소가 온몸을 구성하는 세포로 운반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세포에서는 양분과 산소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앞에서 배웠었죠? 근데 에너지를 만들 때 노폐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세포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은 버려야 되기 때문에 배설계로 운반되어져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계가 어떤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심장, 그리고 여기 보면 혈관들, 그리고 혈관 속에 있는 혈액 세포들,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운반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런 이제 기관계를 순환계다. 그러니까 이제 피가 이 온몸을 돌면서 순환을 하면서 운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환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나오는 게 배설계라고 하는 기관계가 있잖아요. 이 배설계는 이제 배설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죠. 그 세포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오냐면 이 배설계로 운반되어지거든요. 그럼 이 배설계에 있는 그 기관의 종류를 보면요. 지금 여기 보면 배설계가 안 보이는데, 왜냐하면 소화계 이런 것들이 이제 몸의 앞부분에 있고요. 뒤쪽에, 이 소화계 뒤쪽에, 그러니까 등 쪽이죠. 등 쪽에 보면 배설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 등 쪽에 배설계가 있는데, 그 배설계를 이루고 있는 기관은 이 콩팥, 그리고 이 오줌관, 방광, 요도,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결과적으로 그 세포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오줌의 형태로 만들어서 몸 밖으로 배설을 시켜요. 이렇게 몸 밖으로 오줌으로 배설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관계는 배설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외에도 여러 기관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4가지 기관계만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이 4가지 기관계는 이번 단원에서 하나씩 자세하게 그 구조와 기능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관계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성 단계는 바로 이 개체예요. 이런 기관, 여기 보이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기관계들이 모여서 여기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뭐 소화계도 보이고 호흡계도 보이고 순환계도 보이고 이 등 쪽에는 배설계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다양한 종류의 기관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런 개체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이 개체라고 하는 것은 생명활동이 가능한 하나의 독립적인 생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개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물체의 구성 단계를 쭉 다 배웠어요. 배웠는데 우선 이제 여기 우리 기관계랑 개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애니메이션을 볼게요. 자, 그래서 동물체 구성 단계를 다 봤고요. 그 인체 반신 모형이라고 하는 모형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기관계와 그 기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인체의 이제 반신, 전신이 아니라 반 잘랐으니까 반신 모형이고요. 여기 보면 일단 머리부터 분해를 하는데 이 머리는 이거 말고 다음 단원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뇌가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뇌를 꺼내 본 거고요. 이번 단원에 배울 것들은 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 지금 폐가 있는데 지금 폐를 떼어보고 있고요. 폐를 떼면 가슴 중앙에 심장이 잘 보이죠. 심장도 지금 떼서 이제 심장 속 구조를 보기 위해서 열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세한 속 구조는 다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간을 또 떼고 있죠. 위도 뗐네요. 자, 그리고 여기 소장이랑 대장도 떼냈고, 자, 이렇게 떼내고 나면 등 쪽에 배설계가 보이죠. 콩팥이랑 이렇게 오중간이랑 방광, 요도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물체를 구성하는 단계에 대해서 쭉 다 배웠는데 최종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 이 동물체, 뭐 사람과 같은 뭐 사람, 고양이 등등 동물 있잖아요. 이 동물의 몸, 동물체를 구성하는 단계는 가장 기본 단위가 바로 세포다. 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는 것이고,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루고 있고, 또 다양한 기관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개체, 이게는 동물이니까 동물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 단계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순으로 이제 동물체를 구성하는 단계를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동물체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냥 이 세포들이 막 모여서 어떤 동물체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 또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 기관계들이 모여서 개체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뭔가 구성이 되어 있죠. 왜 이렇게 체계적인 구성을 하고 있냐? 그 이유는 여기 써 있죠. 이렇게 동물체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에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이를 체계적으로 나눠서 분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위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 소화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 뭐 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소를 흡수하는 기능을 할 것이고,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그 역할을 할 것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 개체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생명활동이 있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나눠서 이제 분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명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위라고 하는 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조직도 다 체계적으로 일을 하게끔 분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상피 조직, 이 껍질, 그러니까 안과 밖에 있는 껍질을 이루고 있는 상피 조직의 역할은 또 위를 뭐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상피 조직 사이에 있는 근육 조직은 근육을 움직여서 위를 운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뭔가 해야 하는 일을 체계적으로 나눠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구성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학습지 그림을 보니까 이게 상피세포가 모인 상피 조직이고 이게 근육세포가 모인 근육 조직이네요. 자, 그렇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전에 식물의 구성 단계를 배웠고 지금 동물의 구성 단계를 배웠는데 두 개가 비슷한데 뭔가 다른 점이 하나씩 있어요. 그거를 찾아보면요. 자, 식물의 구성 단계는 기억을 떠올려 보면 식물은 세포가 기본 단위.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를 이뤘죠. 예를 들어 표피 조직계,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기억나잖아요. 조직계를 이뤘고 그 조직계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잎이라고 하는 기관을 이뤘고 그리고 기관, 뭐 잎, 뿌리, 줄기, 꽃 같은 그런 기관들이 모여서 식물이라고 하는 개체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식물의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단계고 근데 동물의 구성 단계는 좀 다르죠. 역시 똑같이 이제 모든 생물체는 기본 단위는 세포예요. 자,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그런데 이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뤘죠. 그러니까 동물의 구성 단계에는 조직계가 없어요. 조직이 모이면 바로 기관이고 그리고 이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루잖아요. 이거는 식물에 없는 그런 구성 단계죠. 그리고 기관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식물과 동물의 구성 단계의 차이점은 식물은 조직계가 있다라는 특별한 점이 있고 동물은 기관계가 있다라는 특별한 점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요거는 지금 똑같죠.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건 같은데 식물에는 조직 다음에 조직계가 들어간다는 거고 동물에는 기관 다음에 기관계가 들어간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지에도 이제 그 식물하고 다른 동물만의 구성 단계의 그 특징인 기관계에다가 표시를 이제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이점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